어머, 김현주 씨, 요즘 좋아 보이시네요? 네, 한돈 웰빙 삼총사에게 관리받잖아요. 웰빙 삼총사? 몸매는 한돈 등심, 스트레스는 한돈 뒷다리살, 피부는 한돈 안심이 관리해주죠. 한돈 웰빙 삼총사. 신선하고 맛있는 국산 돼지, 한돈으로 관리하세요. 한돈자조금. 준이,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어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야매 방송 시네타운 19 제4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각자 좀. 네. 핸드폰만 만지지 마시고. 네, 저는 지금 컬투쇼 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더풀 라디오, 목포 항구다 등의 시나리오를 쓴 이재익 PD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 비주얼 담당 김은종 PD입니다. 와우. 예, 희망사항 변진섭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거보다 구독자 수가 적다는 슬픈 이야기를. 아, 정말 이 얘기를 할 때면 눈물이 앞을 나와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뭐 하고 있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부터 해야죠. 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거? 뭘 어떤 거야? 방 안에 코끼리가 있어. 시네타운 19 골뱅이 gmail.com. 아, 야,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반을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지금? 아, 제가 뽑아왔는데요. 순종이 방송 잘하네. 제가 뽑아왔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정말 그 노래가 뭐죠? 그 이승환하고 오태호가 만든 노래, 그 노래 뭐죠? 이호공감? 플란다스에게? 아니야. 몇 집에 있는 거? 이승환 1집에 있는 거? 2호공감 그 앨범에 있는 그 노래 뭐죠? 그거? 뭔데? 그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인가요?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있죠. 이런 노래 있고. 그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아, 정말 이재익 PD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 단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몇 번 했잖아요. 네. 아, 정말 이 예감은 이렇게 적중할 수가 있나요? 정말 한 건 왔습니다. 한 건. 왔어. 무려 한 건. 아, 이거 근데 왔어. 우리가 바다에 왔어. 처음 듣는 분들 위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전후 사정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은정 PD가 전후 사정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아무래도 리액션을 먹고 사는 PD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메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네타운 숫자로 19 골뱅이 gmail.com, 네. 시네타운 19 골뱅이 gmail.com으로 이거를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한 2회에 걸쳐 말씀을 드렸죠. 한 2회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한 번밖에 방송이 안 나갔다니까. 어쨌든 하여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저희는 이 뭐 다운로드 수가 많다 그러길래 기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희망사항 변희섭입니다. 이거 이제 준비하기 전에 이걸 한 번씩 까봅니다. 어떤 그 패를 그 쪼는 심정으로. 네. 근데 이제 하나가 딱 왔어요. 아우, 네, 딱 왔는데. 고무적인데? 근데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는데 일단 읽어주세요. 그나마 익명 요청입니다. 아니, 뭐 익명 요청? 익명 요청.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아니죠? 아니 익명 요청인데 그 왜 gmail은 앞에 무슨 닉네임 같은 거 있죠? 네. 그거는 소개시켜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가이라든지 그래서 에어트립, AIRTRIP, 에어트립이라는 그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예. 시네타운 19 나오자마자 바로 듣고 시네타운 팟캐스트란에 리뷰 남겼더니 바로 시네타운 19 만들어서 파일 옮겨버리시더군요. 그래서 시네타운 19에 다시 리뷰 남겼더니 이젠 또 이메일을 보내라니요. 매우 귀찮지만 진짜로 듣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예감 적중하셨는데 짧게나마 메일 보내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소개 안 해주시면 이재익 PD님 찾아가서 눈썹 문신 지워버릴 테니 알아서들 하세요. 비싼 건데 이거. 이분 상품 갑니다. 상품. 이분 상품 드립시다. 상품 갑시다. 가야죠. 제가 저 상품 보내드릴게요. 제가. 야, 정말 이분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니.
진짜 대박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내신 분 에어트립님 네. 놀랍습니다. 또 보내주세요. 제가 볼 때는 님이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안 들 수 있어요. 에어트립님 그러니까. 외에는 듣는 사람이 없어. 바로 당신이었어. 말씀드렸죠. 진행자보다 청취자가 적은 방송. 그러니까 시네타운 19. 방송 소개부터 좀 바로 해야겠죠. 그거군요 저희가. 저희 방송은 시네타운 19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얼핏 들으면 19 하니까 왠지 19금 방송일 것 같고 이렇지만 그냥 어감이 좋아서 선택한 것일 뿐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시네타운 19이고요. 그냥 야매로 만드는 방송이니까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많이 들어주시면 좋고 메일을 꼭 보내주세요. 메일이 제일 중요해. 뭘 하나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메일을 보내고 그 보내신 분들에게는 컬투쇼 방청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경쟁률이 뭐 많을 땐 10대 1까지도 가는데 방청이 좋아요. 그 란에 원한다는 그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 연락처만 남겨주시면은 바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좌석 수만큼 해서 몇십 명은 안 되겠지만 몇 명 정도 한해서 방청을 할 수 있게 상품을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했는데 또 에어트립님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에어트립님 바로 당신한테 하는 얘기야 지금 내가. 근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는 팟캐스트 홈페이지 막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요. 두 분이 리뷰를 남겨서 두 분이 이쁜 오기님하고 파워 이장님 두 분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에어트립님이 그 둘 중에 하나야. 이쁜 오기님인지 파워 이장님인지 이쁜 오기님 같네요. 네, 그런 느낌은 좀 저도 왠지. 있는데 거기 밝혀주세요. 그러면 그 이장님하고 총 두 분이네. 네, 근데 파워 이장님이 남기신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파워 이장님이 언제 벌써 일로 옮겼대? 라는 걸 남겼거든요. 그 얘기는 파워 이장님일 수도 있어요. 의외로. 파워 이장님 같은데요? 하여튼 이쁜 오기님과 파워 이장님께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베리믹스 사오신 김은종 PD님. 이 여성적인 감성 이게 사람은 겉모양으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제작비도 없는데 이렇게 출혈 서비스를. 어려운 거거든요. 동원식품에서 나온 동원식품이죠. 동원 데어리 푸드에서 나온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베리믹스. 면 먹은 마셨는데 갑자기 그 장내 활동이 활발해지는. 그러니까 네. 화장실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굉장히 뭐 활발해지고 몸 안에 움직임이 빨라지는 그런 느낌이 빡빡 옵니다.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 길었고요. 오늘 뭐 저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 준비한 연예계 소식 뭐 없습니까, 김은종 PD님은? 아니 연예 전문가에서 섭외한 건데.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저기 점심 때 모 PD랑 밥을 먹다가 깜짝 놀라는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아니 자기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김고은하고 마주쳤다는 거야 자기가. 그게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예, 목요일에 우리 얘기했던. 야, 김고은과 마주쳤답니다. 정말 부딪혔대요 물리적으로. 진짜? 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모 PD가 이제 그 시네타운의 앞으로를 담당하는 PD거든요. 근데 자기가 정말 수많은 시네타운 게스트를 봤는데 이렇게 후광이 나오는 배우는 처음 봤다면서. 아니 두 엄지 손가락을 그냥 쌍지를 그냥 들더라고요. 전 악수도 해봤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훌륭하네요. 어떻게 말은 잘해요? 말은 그냥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야. 말 잘하겠죠. 입이 있는데. 말은 그냥 한국말에 문제 없어요. 그리고 중국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훌륭하네. 말하자면 HSK 11급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 외고 중국과의 명문대학교 중문과를 나왔지만 중국어 한마디 못하는 김은종 PD님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HSK가 뭔가요? 중국에서 10년 정도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중국어가 뭐 자유자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영화에도 한중일 합작 영화에 꼭 캐스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훌륭하다. 야, 장지처럼 또 중국에서 확 뜰 수도 있어요. 스펙이 참 좋네요. 아니 근데 우리 비주얼 담당하는 김 PD님은 왜 중국 공부를 그렇게 안 했어요? 외고 중국어과에 명문대학교 중문과를 나왔는데. 참 안타깝네요. 아유 그 얘기를 여기서 해서 이거 너무 인신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정말 안타깝네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왜 원작이 있는 영화는 재미가 없는가인데요. 제가 부제를 정해봤어요. 과연 그럴까? 제가 처음에 원작 있는 영화가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주제를 정했잖아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이제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보니까 좋은 영화 많죠. 좋은 영화 많더라고. 방금 은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건 영화로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책만 봤어요. 그래요? 영화를 못 봤어야지. 박권심 작가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책보다 영화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정말로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책보다 영화가 낫더라고요. 대단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원작이 갖고 있는 그걸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죠. 예. 뭐 아무래도 그렇죠. 예. 왜냐면 원작이 뛰어난 원작이기 때문에 그 영화화가 되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 원작이 갖고 있는 원래 왜 문학이라는 게 영화보다는 사실은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정밀하고 디테일하고 좋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120분이라는 러닝타임 속에서 네네.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이재익 PD는 본인의 그 소설작이 네. 영화화된 적이 있잖아요. 2번 있죠. 예. 지금까지. 먼저 이제 그 질주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그 소설가로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시나리오도 쓰고 소설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설을 써서 영화화됐을 때는 다 잊어버려요. 이제부터 나는 원작자일 뿐이지 내가 이 영화에 대해서 요만큼도 간섭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만 딱 해요. 항상 원더풀 라디오 할 때도 그랬는데 그 마음처럼 가진 않죠. 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면 이러이러한 모습이겠지.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게 뭐냐면은 원작자가 소설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디얼한 그 주인공의 모습이랄까, 아니면 주인공이 사는 집이랄까, 본인이 글로 표현했을 때는 그 아이디얼한 타입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캐스팅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팅을 열심히 해도 저 원작자가 저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주인공, 완벽한 장소 이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더풀 라디오 같은 경우를 이제 최근작이니까 예를 들어보면 그 소설 속의 그 남자 주인공 PD와 DJ의 관계는 좀 더 남녀 관계가 강조돼 있어요. 말하자면 같이 자기도 하고 남자 여자가 안 자면 뭐 합니까? 커피 마실 거면 또 기분중이라도 먹을 수 있지 나는. 그래도 당연히 자기도 하고 오피스텔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도 좀 더 세요 정서가. 그래서 훨씬 더 정서가 세서 굳이 19세까지는 몰라도 거의 뭐 19세에 준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샤방샤방한 느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화는 한없이 밝은 정말 10살짜리 조카랑 손을 잡고 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영화가 됐죠. 아니 근데 먼저 쓰신 게 시나리오예요, 소설이에요? 소설이랑 같이 거의 동시에 썼는데 사실 소설의 원작이라고 봐야죠. 그쪽에 더 풍부한 그런 재료거리가 있고 하니까. 아니 근데 이재익 PD님 영화에서는 자는 얘기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영화는 의외로. 그렇죠. 이상하더라고 그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세 번째 작품이 지금 이제 CJ에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배드신이 없어요. 자기가 평소에 뭐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은 사람들은 뭔 얘기하는 거야? 음식 얘기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리 이런 데 남기지 않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요구르트 하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식에 굶주린 사람들은 자기 블로그에다가 뭐 와플이 먹고 싶네, 오므라이스가 브런치가 먹고 싶네 이런 얘기들을 블로그에 이만큼 쌓여있다가 써놔요. 근데 평소에 매일 브런치 먹고 매일 와플 먹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써놓거든요. 안타깝네요. 그 서울 안 가본 놈들이랑 63빌딩 얘기하면 서울 안 가본 놈이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고 싶네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아니 그러면 하여튼 그 원더풀 라디오 영화에서는 화면은 안 나왔을지라도 잔 건가요, 안 잔 건가요, 그러면? 영화에서는 안 잤죠. 안 잔 거예요? 영화에서는 안 잤어요. 영화에서 안 잤고. 실망이네요. 예, 그건 뭐 앵간하면 잤다고 하는데 그건 안 잤어요. 저 정말 앵간하면 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앵간하면. 제가 지난번에 3% 받고도 기뻐했잖아요. 안 잤다고 할 수 있는 명백한 그거가 없으면 전 잤다고 생각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과 무죄 추정 동침 추정의 원칙이에요. 일단 남자 여자가 있으면 동침이 안 하는. 아니 안 그렇다면 안 잤다는 증거를 대봐라. 뭐 이런 식인데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수줍어 할까 말까는 키스씬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 장면이 안타깝게도 완벽한 증거가 되는 거죠. 섭섭하네요. 아니 저희 프로에 이민정 씨 한번 섭외해 주면 안 돼요? 글쎄 요즘 여러 가지로 또 이게 가심란에 많이 오르내릴 것같아서 방송국에 쉽게 나와주실지 가끔 문자는 합니다. 문자를 했는데 다행히도 2번에 한 번 정도는 답장을 해줍니다. 아우 무려 상처를 안 입는 정도 해서 무려 50%. 아니 어쨌든 우리 지금 게스트 한번 나오면은 좀 늘지 않을까? 매일 한 3통 정도로? 10통 올 것 같은데요. 그 최근 몇 년 동안에 원작이 있는 게 유난히 많이 개봉한 것 같은데 유난히 이게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원작이 있는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영화든 드라마든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비율을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비율을 많이 늘었고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은 이 풀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인재풀처럼 이 원작의 풀이 되게 탄탄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순수문학이라는 표현을 사실 저도 싫어합니다만 굳이 얘기하자면 순수문학이 차지하는 소설의 비중이 워낙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마이클 클라이튼이나 네. 뭐 이런 식의 장르 소설만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들, 네. 스티븐 스티븐 킹이라든지 킹. 이런 분들 사실 잘 모르잖아요. 없죠. 이재익 정도가 이제 아니 라이트 이재익은 노블이라고 할 수 있는. 장르 소설이 아니고 이재익은 다 쓰는 거지. 하여튼 뭐 그 정도인데 진짜 잘 없어요. 뭐 김탁환 작가님 정도가 김탁환 작가 정도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조금 그 사극에 치우친 네, 뭐 느낌이 그렇기는 있죠. 하죠. 조선 그러니까 쪽에 치우친 느낌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원작 소설인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장르 문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 저는 명백하게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뭐 그런 거 같아요가 아니라 그렇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대신 아까 우리 이승훈 PD가 지적한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런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서서히 그 뭐 장르 소설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기존의 순수 문학만을 쓰던 예술적인 어떤 완결도를만을 추구하고 문체익 뭐 이런 것만 추구하던 분들도 이야기 중심의 내러티브 중심의 소설들을 쓰기 시작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이제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는 소설들이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공지영 씨의 예전 작품들과 최근 작품들을 비교해 보면 최근 작품들이 훨씬 더 영화 만들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그런 경향이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도 이거 얘기를 하면서 성석재 작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석재 작가 소설은 너무 재밌고 많이 팔린 소설이고 유명한 소설이지만 영화로 만들려면 이게 완벽한 거죠. 비주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만담이에요. 한 사람이 나와서 만약 영화라고 찍는다면은 그냥 카메라 앞에서 혼자서 만담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영화가 될 수가 없죠. 지금 이재 PD가 지적한 것처럼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요즘에 고 많이 느끼신다고 하는 그 측면 있잖아요. 원작 영화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느낌.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자면은 영화계가 지금 가뭄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돈인데요. 영화판이 또 이렇게 힘들었다 어려웠다를 반복을 해요. 아니, 힘든 거랑 어려운 거랑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영화 만들기가 아니, 힘들었다 좋았다면 몰라도 힘들었다 어려웠다면 배고파다 배불렀다 배불렀다가 배가 꽉 찼다가 듣고 보니 그러다 아무 생각 없이 전 요구르트를 줬기 때문에 일단 영화판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힘들다가 어렵다가 아니, 어느 게 더 안 좋은 거야? 힘든 게 안 좋은 거야? 어려운 게 안 좋은 거야? 어려운 게 안 좋은 거야? 근데 지금 또 어려운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인데 어려운 시기가 되면 뭐가 나타나냐면은 어려운 시기가 되면은 영화 제작사보다는 배급사나 투자사의 입김이 커집니다. 근데 이 투자사 아저씨들은 영화를 안전빵을 원해요. 그러니까 안전빵을 원하다 보니까 소설로 이미 나와 있어서 대중의 평단에 어느 정도의 그 검증을 받은 말하자면 이런 작품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려운 시기라 이런 것들이 특히나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또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자면 사실 이제 오리지널 시나리오와 기획 시나리오 나눠집니다. 영화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 오리지널 시나리오는 뭐냐면 그냥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이야기와 캐릭터들이 생각나서 시나리오를 써서 영화사들 사람들하고 미팅을 하고 술자리에서 돌리고 해서 영화로 만들어진 오리지널 시나리오예요. 기획 시나리오는 이런 거죠. 방송국에서 벌어지는 PD와 DJ 사랑 이야기를 영화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그 영화 제작사에 또는 투자사에 누군가가 해서 거기에 작가를 붙여서 이야기를 불려나가는 게 기획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이 아까 지금 영화계의 이 뭐 자금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거를 피하는 사람들에게 원작 소설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너무 이게 다른 거예요. 딱 보면 소설 안에 이야기 다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라면 돈을 넣을게. 이런 이야기라면 이 정도 영화는 나오겠구나. 거기다가 이제 독자가 최소한 예를 들어 50만이다. 뭐 그렇게 되는 경우 그렇게 이제 더하죠. 검증이 되면은 더하죠. 100만이다. 뭐 독자가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 적다 하더라도 일단 손에 딱 들고 이야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야.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줄짜리 뭐 그 신혼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획을 하려면 작가 붙여야 돼. 돈을 한정없이 쏟아야 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얘기가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아무래도 그런 데서 훨씬 더 손이 가기 쉽겠죠. 우리나라 원작들이 되게 만화에 좀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까 이 얘기하신 이유로 소설 같은 것가 적고 뭐 게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화에 치우쳐 있는 경향인데 그거는 만화가 역시 스토리가 강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아까 제기한 장르 소설의 부재와 저는 일치하다고 봅니다. 만화에서는 뭐 당연히 순수 만화 뭐 이런 개념보다는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만화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르 소설이 부재했던 그 공간을 저는 이현세 씨나 홍명만 선생이 채워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봉성 이런 작가들. 그러면 지금 그 정점에 서 있다 그러면 역시 허영만 선생님일 텐데. 현재는 그렇죠. 근데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이현세 작가가 거의
최고였죠. 원작인 무언가를 원작으로 사용되는 음. 무언가로 치면 얼마 전에 그 요즘은 그렇죠. 드라마 시작한 각시탈의 경우도 허영만 초기작이죠. 선생님이 완전 굉장히 초기작. 초기작. 예. 예, 국경의 갈가먹이 막 이것과 비교되는 초기작이죠. 굉장히 초기작 만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저 PD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르게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원작인 작품들이 성공을 많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좀 그럴 수도 들었거든요. 있어요.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거든요. 원작자로서는 제작자, 그 다음에 투자자, 감독, 조감독, PD들하고 부딪히는 게 피곤한 일이에요. 부딪힌다고 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통 원작료 같은 경우는 원작료를 받고 인센티브를 조금 받고 그 정도로 그냥 끝이에요. 내가 촬영장에 간다고 돈을 더 주는 건 아니에요. 방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참여한다는 자기 거는 작품에 대한 애정 때문에 애정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내가 관여하는 것보다는 빼는 게 더 작품을 위해서 낫겠다 싶어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인데 허영만 선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나아질 부분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그게 또 도움이 돼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는 원작보다 오히려 영화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비트 아니, 같은 저는 경우는. 뭐 원작이 더 좋긴 했는데 원작. 저는 만화를 또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만화 같은 경우는 원작이라는 얘기가 좀 그러니까 원작이라고 그러면 비트하면 허영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폐가 있는 게 원래 비트의 스토리를 쓴 거는 이제 박찬호라는 본명을 가진 박하라는 작가가 이제 스토리를 쓰고 허영만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신 거거든요. 그 경우에 원작은 사실은 허영만 선생님보다는 사실은 박하 선생님이 원작이라고 봐야 되는데도 사실은 불구하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공포의 여행구단도 마찬가지고 공포의 여행구단도 김민기 씨가 이제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쓰고 이현세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신 건데 그 경우에는 김민기 씨 원작이라고 사실은 봐야 되지만 늘 알려지는 건 그 그림을 그린 말하자면 영화로 치면 감독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지명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잘 아시겠지만 노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신사동 호랑이가 무명 작곡가랑 같이 노래를 만들었어. 다 신사동 호랑이 노래라고 생각하죠. 반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 우리나라 원작이 근데 사실은 좀 일천한 느낌이 있는 게 원래는 이제 원작이라 그러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소설이라든지 만화, 게임 같은 경우도 있을 테고요. 뮤지컬, 뭐 다른 나라 영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원작이 만화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창작 뮤지컬이 영화로 만들어진 경우는 거의 없을 테고 소설도 뭐 비슷하고 게임이 영화화된 경우는 우리나라 히트 게임은 많이 있지만 게임이 영화화된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게 좀 편중돼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 만화 골고루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소설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고 그 마블 코믹스 이런 장르들 빼면 거의 대부분 소설이고. 근데 우리나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장르 소설에 대한 편견 또는 그런 부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급속히 소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도가니부터 뭐 완득이 이런 것도 다 소설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 보면 저는 이렇게 원작 있는 영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일 특이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캐리비안의 해적들인 것 같아요. 캐리비안 해적들은 정말 독특한 원작을 갖고 있잖아요. 몰라요. 캐리비안 해적 원작이 뭔지 혹시 모르세요? 몰라요. 원작이 그거 아니에요 혹시? 놀이공원 네. 놀이공원에서 그 디즈니 랜드인지 월드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어트랙션이에요. 타는 거 말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청룡열차, 바이킹. 바이킹이다. 청룡열차인데 그거를 가지고 영화로 만든 거죠. 되게 특이한 경우예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글로벌하게 놀이기구 이름을 제목으로 따온 거네요, 말하자면. 놀이기구에 말하자면 제목도 따왔고 그 내용도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그 놀이기구가 구성은. 갖고 있는 모티브는 사실 간단한 건데 거기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작품이 뽑아져 나온 거죠. 원작 있는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로 꼽는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단연 파이란이라는 작품을 꼽고 싶어요. 이거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사다지로 원작의 러브레터. 그렇죠. 네. 아사다지로가 그 철도원이라는 단편집을 발표하는데요. 네. 그 벌써 오래전 소설이죠. 발표했는데 그것도 참고로 그것도 영화화 됐습니다. 그 철도원이라는 영화됐죠. 예. 일본에서 영화됐는데 그 아사다지로가 이제 그 단편집에 8편을 싣는데 그 중에 4편이 사실은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렇죠. 거의 아도를 짓다고. 그때 아사다지로 선생님은 날릴 때죠. 거의 뭐 그 작품 하나로 이제 빌딩을 올리는 그런 뭐 막 수백만 부가 팔렸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뭐 무시무시한 단편집인데 그 단편집에 이제 잘 아시지만 첫 번째 표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편집 제목이 철도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작품이 철도원이 있고 분량은 다들 짧아요. 네, 단편 길지 소설 않죠. 그 단편 소설 집 자체가 얇은 책인데 거기 8편 있으니까 얼마나 짧겠어요. 잘 철도원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이제 러브레터가 들어갔는데 그 러브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파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를 했는데 최민식 씨가 주연하고 장백지 씨였나요? 네, 장백지가 장백지 나오죠. 맞아요. 근데 영화 정말
공용진 씨의 출세작. 아, 그렇죠. 맞아. 나오지. 저희 DJ의 출세작이죠. 망문이의 애정이란 노래가 나와요. 아, 노래 좋죠. 그 소설을 읽어보면 물론 소설도 잘 썼어요. 뭐 아사지로인데 뭐 잘 썼죠. 잘 썼는데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정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작아요. 정서의 폭이 작은데 영화로 들어오면서 이 폭이 무진장 깊어졌어요. 영화를 보면 얼마나 찡합니까? 정말 사이코패스 정도를 빼고 나면 거의 다 눈물 울어요. 나죠. 눈물 나죠. 안 울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어봐서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소설을 봤으면 영화로 만들 엄두를 못 낼 거예요. 이야기 구조도 간단하고 정서도 굉장히 얕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냥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끌어다가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들고 정서를 훅 깊이 뺐다는 점에서 정말 블록버스터 영화는 아니지만 정말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전 최민식 연기가 전 그 영화에서의 최민식 연기가 전 제일 좋아요. 정말 그 영화에서 최민식 연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잡지에선가 읽은 글인데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뒷모습으로 연기할 수 있는 배우.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 연기는 또 스토리가 생각나가지고 또 아짜한데 뭐 그러네요. 저는 근데 요거에 사실은 저는 굉장히 소설도 재밌게 읽었고 영화도 재밌게 봤습니다만 문제의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는 좀 거슬리는 데 뭐냐면 원작에 보면 그 여자분이 술집 호스티스예요. 그래가지고 폐병에 걸려서 이제 아프다든지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 설정이 이제 납득이 가는데 여기 보면 공기 좋고 시골에 와서 있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 사실은 있던 병을 치료하러 오는 곳이거든요. 그 동네가. 거기 와서 술집 여자 이런 험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일 하시면서 계시는데 좋은 일을 하시는데 갑자기 아파져. 이거는 전 납득이 안 간다는 거니까. 원작의 설정에는 술집 여자고 도시 뭐 이런 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는 이거는 병에 걸릴 수 없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왜 병에 걸렸을까? 강원도의 힘을 너무 무시한 건가요? 납득이 안 가. 납득이 좀 불러봐요. 납득이.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김민정 PD님은 뭐 가져오셨어요? 저는 뭐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든 배트맨 시리즈가 정말 이거는 원작을 재해석을 넘어서서 이건 재창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배트맨 시리즈를 너무 좋아하는 게 보셨죠 다들 다들 보셨을 텐데 수도 없이 봤죠. 수도 없이 봐도 재밌더라고요. 너무 기대되고 너무 깊이가 있어. 다음 작품도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올여름이 7월에요. 너무 기대돼져요. 지금 겨울이. 프로메테우스가 이 방송이 나갈 때 개봉을 해 있나? 아니요. 6월 중순 이후에 개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있을 거예요. 아직 시간 있을 거예요. 프로메테우스 얘기도 해야 돼 우리. 그러니까 에일리언 시리즈를 빼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사람. 프로메테우스 개봉하면 우리 바로 보고 그다음에 그때 에일리언 얘기를 하는 걸로 하죠. 합시다. 저는 사실은 반지의 제왕을 꼽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너무 이야기가 방대해서 이걸 과연 누가 영화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다들 하고 있었지만 그 톨킨이 만들어낸 판타지 세상이 너무 거대하고 이 설정들이 너무 자세하고 막 심지어 그 엘프어로 동호회 사람들은 얘기도 해요. 톨킨이 만든 언어로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요. 세종대왕인데요? 원래 언어학자시거든요. 톨킨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방대한 세상인데 이걸 어떻게 만들까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대로 이런 세상이었겠지. 오크는 이렇게 생겼겠지. 트롤은 이렇게 생겼겠지. 사우론은 이렇게 생겼겠지. 반지는 이렇게 생겼겠지. 정말 그대로 옮겼거든요. 근데 그 앞에 말씀하신 두 작품들은 원작을 120%, 150% 살려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원작을 가지고 잘 만든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원작의 재창조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원작을 정말 그대로 옮겼는데 정말 굉장히 잘 만든 해리포터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보통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저는 최고의 영화로 반지의 제왕을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리포터하고 반지의 제왕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그거죠. 네. 그 수많은 원작을 읽은 사람들조차도 네. 다시 영화를 봤을 때 실망스럽지 않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았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그 두 작품 그 시리즈들은 정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편수가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관객들이 들고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그래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저 망문이의 애정 파이란에 나왔던 노래고요. 노래를 실제로 틀어드리진 않습니다. 틀어드리진 않고 그냥 듣고 오세요. 찾았어. 지금 여러분은 영화 파이란의 OST 중에 망문 위의 애정이나 아니면 듣고 싶은 노래를 각자 찾아서 듣고 계십니다. 다녀왔습니다. 노래 좋네요. 노래 좋네요. 역시 망문이가 노래가 좋아. 노래 좋아. 잘 찾으셨네. 어떻게 이렇게 금세 찾으셨어요? 대단하신데 정말. 정서랑 딱 맞아. 에어트림님 대단하십니다. 진짜. 에어트림님 우리 파워 이장님과 이쁜 오기님 감사드려요.
대단하시네. 그러면 원작이 있는 영화 중에 최악의 영화를 꼽으신다면 김 PD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정말 최악의 영화는 딱 으뜸으로 이걸 꼽고 싶은데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영화 자체가 후져서 꼽는 건 아니고요. 네. 원작이 갖고 있는 거에 대비해서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임권택 감독의 태백산맥을 꼽고 싶습니다. 이건 아. 사실 태백산맥을 읽어보신 분들은 3권 읽다가 저는 반권 읽다. 3권이 4권이 모르겠어요. 아. 몇 권 읽었어요. 근데 근데 만약에 이제 전권을 다 읽으시고 10권까지 읽으시고 만약에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이제 영화화 된다는 소식이 들릴 때부터 사실은 반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화할 수 없거든요. 반절 제왕 같은 맥락에서 너무 안에 그거랑은 조금 또 다른 맥락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맥락이 있는데 임권택 감독이 당시에 그 장군의 아들 시리즈로 네. 정말 뭐 흥행과 그 이전에는 왜 또 명성과 부와 예예예 만다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작품성은 또 인정받고 작품과 흥행을 양쪽을 그냥 다 휘어잡고 있을 때 이 작품에 손을 댄 거예요.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작품은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주 정말 임권택 감독의 작품 중에 가장 보기 힘든 작품이 돼버렸어요. 정말 원작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네. 그 원작이 갖고 있는 그 묘사의 그 조정래 작가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임권택 감독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감독도 이 120분 뭐 길어야 뭐 200분 이 러닝 타임에는 담아낼 수가 없는 서사예요. 이 서사 자체가 이거는 시도 자체가 무리한 시도가 아니야. 무모한 시도였다. 그런 소설들이 있어요. 영화는 재밌어요? 영화 재미없죠. 재미없구나. 안타깝습니다. 혹시 재밌나 해서. 아니 혹시 재미없습니다. 예. 정말 안타깝게도 재미없기 때문에 원작을 보신 분들은 영화는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당시에 임권택 감독이 이걸 손을 댈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정말 그 당시에 날라갔거든요. 그렇죠. 뭐 장군의 최고였죠. 아들 시리즈로 해가지고 막 단성사에서 막 몇백만씩 들고 최고였죠. 예예예 서편제 뭐 찍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 작품은 좀 최악의 원작 영화로 제가 꼽을 만할 정도로 안타까운 영화가 됐어요. 이재익 PD님은 최악의 저는 영화. 이제 뭐 우리나라 영화를 꼽아주셨으니까 외국 영화 중에서 네. 제가 영락을 전공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의아한 작품이 두 개 있었는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하고 네. 드라큘라라는 작품이에요. 프랑켄슈타인이 이제 메리 울스톤크래프트 쉘이라고 유명한 그 시인의 이제 동생인데 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은 이야기가 굉장히 영화적이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 의사 빅터라는 주인공의 의사가 이 죽은 시체들을 모아서 괴물을 만들어내는 얘기가 네. 얼마나 영화적이에요. 네. 근데 그렇죠. 이게 이제 당시 굉장히 그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의 여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문장도 좋고 다 좋아요. 소설이 네. 좋은데 이상하게 이렇게 멋진 소설을 가지고 우리가 프랑켄슈타인 영화를 만들어졌다는 것 정도밖에 몰라요. 본 사람도 있겠지만 기억을 잘 못해요. 그거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건 아니야? 아니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래요? 심지어 그 로버트 니로가 주연한 영화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본거 90년도에. 같기도 한데 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적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아니 이렇게 정말 영화적으로 너무나도 영화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영화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요지가 재미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신부를 또 마지막에 강탈하러 오는 그 프랑켄슈타인 괴물과 이 메타포 등등 영화로 정말 만들어지기 좋은 소재인데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러 번 만들어졌거든요. 정말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프랑켄슈타인 영화나 못해요. 제대로 된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등장하는 그 프랑켄슈타인의 모습만 봤지 제대로 된 거를 사실은 감상해 본 적이 없어요. 참 그게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저는 최악의 영화로 꼽고 싶은 게 바이센테니얼맨이라고 있습니다. 알아요.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로빈 뭔지는 윌리엄스 나온 알아요. 바이센테니얼맨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원작이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유명한. 자기가 뭘 썼는지도 모르는 양반이 있어요. 내가 무슨 책을 썼는지를 몰라. 너무 많이 써서. 저 같은 사람이네요. 뭐 책을 뭐 몇 권 썼. 근데 정말 멋진 분이잖아요. 네, 그분은 정말 SF 소설 쪽에서는 성인의 최고죠, 최고. 그러니까 3대 SF 작가 중에 한 명인데 그 바이센테니얼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영화냐면 그 원작 이제 제목이 포지트로닉맨이라고 이제 양자 인간이에요. 그래갖고 어떤 이제 양자 두뇌를 가진 로봇이 있는데 자기 신체를 조금씩 인간으로 바꿔나갑니다. 인간의 몸으로 조금씩 바꿔나가서 맨 영화가 아니고 소설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부분을 바꾸는 순간 자기는 죽게 돼요. 뇌거든요. 뇌를 바꾸는 순간 양자뇌가 아니고 인간의 뇌로 바꾸는 순간 죽게 되지만 자기가 200년을 사는 동안 바이센테니얼이면 200년이잖아요. 200년을 사는 동안 인간으로 정말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뇌를 바꾸면서 자기가 죽게 되는 거. 앤드류 마틴이라는 이제 로봇인데 죽게 되는 걸 알면서도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바꾼다. 근데 이제 이거의 주제 의식이 뭐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간인가? 예를 들면 심장이 인간이면 인간인가? 뇌가 인간이면 인간인가? 그런 신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보통 SF들의 주제가 그렇잖아요. 신과 인간의 관계를 보통 인간하고 로봇의 관계를 치환시켜서 다루고 뭐 과학 기술이 어떻게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거를 다루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되게 무게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고, 말하자면 다크나이트가 영웅으로 죽느냐 뭐 악당으로 살아남냐 이런 거에 대해 주제의식을 던지듯이 그런 무거운 주제의식을 던지면서도 그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얘가 어떻게 인간으로 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는가 이런 과정들이 살아있는 영화인데, 바이센테니얼맨 갑자기 사랑 얘기예요. 너무 그냥, 따뜻해요. 너무 따뜻하고 가볍고 나 영화 못 봤어. 예, 안타깝게 이제 정말 저런 주제의식을 전혀 살리진 못했어요. 그때 그 감독이 제가 알기로는 홈얼론을 만든 감독인데 예. 그 당시 이제 홈얼론으로 빅히트를 빵 치고서 다음 작품을 선택을 했는데 저 주제의식을 못 살리고 그냥 홈얼론식의 어떤 재미와 어떤 그 이렇게 밝음과 많은 관객들이 들겠지라는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망했죠. 근데 히트조차 못 쳤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히트를 치기 위해 주제의식을 벌었으면 히트라도 쳐야 되는데 히트도 못 치고 주제의식도 원작도 망가뜨린 바람에, 예를 들면 바이센테니얼맨이란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 후에 다시 나왔어요. 원래는 양자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다 바이센테니얼맨으로 나왔는데, 그 책의 광고 카피가 뭐냐면 영화가 보여주지 못한 99%를 보여드립니다요. 2%밖에 정말 최악의 영화로 꼽히기에는 정말 원작을 깔려고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저 바이센테니얼맨. 혹시 AI도 아이작 아시모프 건가요? 아니죠. AI도 아이작 아시모프. 아이로봇은 확실히 아이작 아시모프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말한 그런 주제의식 이런 게 그 AI라는 영화로 되게 맞닿아 있어요. 네, AI를 있죠. 보면 그 아이가 엄마의 어떤 체온을 느껴보고 싶은 게 진짜 엄마를 만나고 싶은 그, 근데 이건 바이센티널 정도가 아니라 뭐 몇천 년이잖아요. 그렇죠? 아, 보면서 전 사실 AI 되게 좋게 봤거든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다른 사람인가요? 필리 케이딕이죠. 저 필리 케이딕 얘기도 세명 중에 아니요. 필리 케이딕은 거기 3명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로버트 하인라인하고 한 분이 저 스티븐 킹? 아니요, 스탠리 큐브릭의 저 오디세이 2001 오디세이 원작이 뭐죠? 그거 원작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로버트 하인라인, 아이작 아시모프, 그다음에 그분이에요. 그렇게 세 분이 이제 3대 SF 작가라고 불리죠 보통. 그다음에 필 케이딕 얘기를 좀 하자면은, 필 케이딕 같은 경우에는 원작들이 되게 짧아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그렇고 토탈 리콜도 그렇고 굉장히 짧습니다. 그 짧은 얘기인데 굉장히 담고 있는 컨텍스트가 많은 거죠 뒤에. 그래서 필 케이딕 소설 같은 경우에는 영화로 만들어질 때 재밌었어요. 굉장히 얘기가 풍부해집니다. 토탈 리콜도 재밌었고 이번에 토탈 리콜도 새로 개봉할 텐데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작이 있는 영화 중에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걸작이었죠. 그러니까 원작도 난해하지만 영화도 난해한데도 걸작이라고 불리는 거죠. 아니 정말 난해한 건 인정해야 되는데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보는 내내 긴장감과 어떤 그 이런 서스펜스가 있어서 보는 동안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이한 지점은, 보통은 영화가 될 때 난해하게 만들어지면 이거는 재미없다든지 이게 평가가 되게 안 좋게 마련인데,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가가 좋았어요. 아, 정말 그 프로펠러 도도도도도 도는 씬은 정말 보신 분들은 이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이해가 아마 다 가실 거예요. 아니 근데 재미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어. 아니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난해하니까 어려워서 그런 측면은 있어요. 2 만들어진다니까 2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2 기대됩니다. 약간 또 여담이지만 거기에 나온 그 셜록의 컴버배치, 베네딕트 컴버배치 같은 경우에 매력적이죠. 대단한 배우인 것 같아요. 그 셜록 너무 재밌잖아요. 그 언제 나와요? 그 시리즈 2 나왔나요? 시즌 2 나왔고요. 시즌 3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저는 시즌 2를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집에서 쿡TV로 보기 때문에 쿡TV로 보시면 다운받아서 저는 보는 이런 문명의 혜택을 못 입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토렌트 돌리기 때문에 돌려서 다운받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찾으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재밌는 얘기들 많아서 보고 있었어요. 좀 더 얘기하세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너무 재밌어. 우리 얘기하지 뭐. 그 컴버배치 얘기를 또 하자면, 저 어벤져스 얘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어벤져스에서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들어가려면 이번에 타노스라는 이제 강력한 악당이 나오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살짝 보이는 그 말씀하시는 근데 그 악당 같은 경우는 너무 강력한 악당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멤버로는 상대가 안 돼요. 최소한 상대가 되려면
이 사람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이제 히어로가 포함이 되게 되는데 이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약간 아이언맨하고도 겹치는데 만렙법사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불리는데 요 역을 이제 컴버배치가 맡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컴버배치가 거기 그 마블 스튜디오를 다녀와서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어요. 왠지 어울리네요. 네. 왠지 어울려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네. 구성도 맞고 조합도 맞고 네. 왠지 구색이 딱 맞을 것 같네. 근데 거기 올린 기대되네요. 사진을 보니까 특이한 점은 이거예요. 되게 동양인 체형이더라고요. 머리가 크고 상체가 많이 허리가 달리고. 길죠, 허리가. 네. 예. 이렇게 서양인들은 보통 머리가 작고 이렇게 다리도 길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매력이에요. 컴버배치 선생님은 그게 그 컴 선생님의 매력입니다. 머리가 예. 너무 커. 그게 매력입니다. 아, 깜짝 네. 놀랐어. 그 원작 뭐 중에 저 영화가 됐으면 하는 거 뭐 있나요, 김 PD님? 이 PD님 바쁘시니까 저기 놔두고. 영화 됐으면 싶은 거요. 네. 아, 영화 되면 정말 안 되는 걸 먼저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스트리트 파이터 있죠? 그건 정말 때려 죽이고 싶어요. 왜냐면 그 오락은 정말 너무 좋아했던 오락이거든요. 그럼요. 정말 저희 세대는 오락실에서 그 버튼 6개짜리 네. 이거 안 해보신 분들 없을 약펀치, 거예요. 중펀치, 강펀치, 에이. 약발, 중발, 강발. 이거 정말 이거 환장하게 그냥 네. 우리 저희는 그때 스트리트 파이터 2였죠. 네. 2가 아마 가장 그 네. 큰 전성기였는데 네.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없는데 정말 저희로서는 꿈의 오락인데 그럼요. 이 오락을 더럽혔어요. 그 오락 그게 뭐 네. 춘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네. 나오는 그 홍콩에서도 만들었죠. 성룡 나오는 스트리트 파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정말 그거는 정말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그 영화였는데. 제가 그런 작품으로 3개 꼽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가 먼저고요. 예. 그다음에 드래곤볼 에볼루션. 드래곤볼 에볼루션이라고 우리나라 저 G.O.D의 박준영 씨 나오는 거 있었습니다. 알죠. 고쿠 하면서 나오는 영화 있어요. 세 번째 작품이 뭐냐면 그때 말씀드렸던 아메리칸 북두권 이렇게 세 작품은 저 우리나라 소설 중에 그 요즘 인기 좋은 천명가 작가의 고래 네. 누가 판권을 사갔어요. 네. 판권이 팔렸는데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는 게 만들기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영화를 만들 경우 고래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읽은 작품 중에 굉장히 좋은 소설인데 괜히 또 원작 만들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런 점은 놔두면 안 되나 좀 이런 소설들은 정말 자신 있는 사람만 원작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제가 아까 제 태백산맥하고 소설은-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제 소설은 다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못 만들어줘도 되니까 뭐 아무거나 만들어도 되니까. 몽골요만 입금. 예, 뭐 일단 뭐 입금주의기 때문에 뭐 다고 지금 듣고 계신 분 아무나 그냥 뭐 바로 이제 미련이 없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게임을 이 원작으로 해가 만드는 영화나 뭐 소설 뭐 이런 거 중에 재밌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을 원작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히트 쳐도. 툼레이더 정도가 그나마 볼만했는데 안젤리나 졸리의 매력이죠. 네, 그렇죠. 그건 안젤리나 100%, 졸리를 보려고 본 거지. 100%. 예. 그리고 원작하고 싱크로율이 되게 높아요. 되게 닮았어요. 그래서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어려워요. 자, 누가 질문을 올렸네요. 영화 AI 원작이 있는 건가요? 답변이 있습니다. 1969년 하퍼스 바자 잡지죠. 하퍼스 바자를 통해 소개된 브라이언 올디스의 단편 소설 슈퍼 토이스 레스트 올 서머 롱.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슈퍼토이는 여름 내내 살아 있었다. 뭐 이런 네. 제목이죠. 번역하자면 10년 후 스티븐 큐브릭 감독이 판권을 사들이고 못 만들고 죽으니까 그를 흠모하는 저기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만든 거죠. 만들었죠. 아시모프 선생님 원작이 아니고 20년 동안 개발을 했답니다. 단편 소설이고. 근데 찾기 정말 어려웠겠죠. 일맥상통해요. 그 갖고 있는 주제 의식은 아까 바이센테니얼 맨하고 굉장히 그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F라는 것 자체가 장르 자체가 신과 인간, 우리는 왜 사는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르 문학을 굉장히 폄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장르 뭔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판타지, 무협, 글쎄 말이에요. 뭐 그런 걸 되게 폄훼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보통 보면 주제의식이 되게 심오한 경우가 많거든요. 판타지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그래요. 무협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무협도 사실은 굉장히 주제의식이 심오해요. 네네. 굉장히 그 어떤 그 노자 동양 철학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무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교 사상, 뭐 노자 사상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판타지 같은 경우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장르 문학을 폄훼하는 현상이 좀 이렇게 적어지면 좀 더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 굳이 따지자면 소설이라는 장르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뭐 최초의 소설이 뭐냐? 장편 소설 노블이라고 하니까. 홍길동전? 아니 재밌는 영광이에요. 최초의 단편 소설이 뭐냐 하고 할 때 뭐 리차드 까먹었네요. 중국대 배운 건데 그 파멜라라는 소설을 꼽았던 걸로 그 영문학 시간에 영문학 개론 시간에 그 유명한 배워본 기억이 나는데
그것조차도 몇 병이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소설이란 장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사람의 수명으로 친다면 한 청년 정도인 장르예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계속 발전을 할 텐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설을 대할 때 너무 지나치게 엄숙주의도 되죠. 엄숙주의가 있기 때문에 소설이라는 장르는 무릇 이렇게 해야 되고 문장은 이러이러해야 하며 구조는 이러이러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최소한 몇 년 이상 수련을 한 사람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르적인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이런 친구들이 쉽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리 소설이나 뭐 이런 SF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 이런 것들을 폄훼를 하다 보니까 아가사 크리스티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 평가 절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작품성이. 사실은 저 드래곤 라자를 쓴 이영도 작가 같은 경우에도 대단한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소설가로 꼽는데 이영도 작가를 문학적으로는 전혀 그 성취를 평가받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이영도 작가의 문학적 성취는 어떤 지점에 있냐면요. 그러니까 톨킨의 세계관을 벗어난 작가들이 여태까지 환타지에 아무도 없었어요. 용이 나오고 뭐 엘프 뭐 이런저런 종족이 나오면서 언어를 서로 뭐 교류를 하고 이런 세계관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피를 마시는 새와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12권의 그 600페이지에 가까운 12권의 책으로 그 세계관을 최초로 깨버린 환타지 작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단한 문학적 성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성취를 했는지 그래. 모르겠는지 일단 평가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평론가들이 맞아 평가를 안 해요. 제가 볼 안 때 해. 이 새끼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뭐라고 게 말했지 모르는 거야 애들이. 그거잖아.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풀이야. 무풀이라고. 무풀이야. 너무 안타까워요. 답답한 새끼들 하여튼 애들 몰라 평론가 애들이. 아니 근데 일찌감치 평론가한테 좋은 평가받고 데뷔하신 거잖아요. 이 작가님. 전뭐 먹을 건 먹고 욕할 땐 욕하고. 납삽하구나. 죄송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직 PD님 그런 점이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껍빛단 리 같은 저 인생. 일단 뭐 처자식도 있고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껍빛단 리 같은 저 이직 없지 않아 작가님 있습니다. 본받아야 돼요. 없지 않아 훌륭하십니다. 아니 호소리 원작인 이 얘기를 지금 다시 돌아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평가가 안 된 작품들이 몇 가지 지금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이영도 작가 이런 SF 얘기도 했는데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작품들 중에 하나가 그 나도양 작가나 이 작품들의 그 뽕이라든지 이런 뭐 김동인 작가의 에로 영화로 주로 만들어진 감자를 뭐 원작으로 백치 아다다 뭐 김유정. 그렇지. 이런 작품들이 에로 영화 칸에 비디오 칸에 꼽혀 있고 그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당했죠 옛날에. 그게 이제 이런 맥락이 있더라고. 저도 그렇게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시대에 이제 워낙 검열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오리지널 시나리오 이런 에로 영화를 쓰면 다 검열을 하는 거야. 그런데 문학 작품으로 만드니까 20년대 그 뛰어난 문학 작품 나도영 선생의 아접집 여사의 일대기를 그린 아접집 여사 일대기를 그린 뽕 이렇게는 문학성이라는 걸 살짝 얹어가니까 이게 개봉이 되는 거죠. 그런 검열과 이걸 피하기 위한 일종의 어쩔 수 없었던. 근데 정말 뽕 2나 뽕 3는 모르겠는데 뽕 1은요. 굉장히 앵글이나 미장센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 대사를 잊을 수 없어. 아직 외운 대사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봄에 이 양반이 사람 잡네 뭐 이런 데이 양반이 사람 잡네. 오메 이 양반이 사람 잡네. 어떻게 잡는 건가요? 당신 너무 강해요. 이런 거. 오메 이 양반이 사람 잡네. 이 한마디로 정말 그 당시 작품들은 100% 후시 녹음입니다. 그럼요. 100% 후시. 동시 녹음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성우들이 오메 이 사람 잡네를 맛깔나게 연기했죠. 뭐 이제 원로 배우이신 삼이자 선생님이 이렇게 또 고쟁이만 입고 이렇게 누워 계신 장면도 나오고 한데 불편하네요. 뭐 이런 말 괜히 한 것 같네요. 불편해. 추억의 영화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뽕은. 이제 슬슬 50분도 넘었고 하니까 슬슬 마무리 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오늘 화장실도 안 다녔는데 50분이 넘었네. 말이 많았어요 오늘도 굉장히 수다스러운데 오늘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뭐 어떠셨어요? 저는 좀 재미가 떨어졌던 것 같아. 좀 심각했던 것 같아. 아닌가?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좀 재미가 없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영화 한 편을 가져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실수한 것 같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런가 하긴. 일희일비하고 그래서. 그럼. 그런가? 그럼. 방송 한두 번 한 사람들 아니고 그래. 에어트림님만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그러니까. 저희는 만족합니다. 에어트림님 정말 뭐 하여튼. 근데 이게 또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게 한 주 늦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화요일에 녹음하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방송 나갈 게 지난주에 녹음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리액션을 녹음한 게 굉장히 늦어요. 그게 좀 섭섭하네요. 근데 뭐 이게 리액션들이 쌓이게 되면 쌓일지 아니면 에어트립만 쌓일지도 의문이지만 에어트림님의 리액션이 매주 쌓일 것 같아요. 이쁜 오기님인지 파워이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에어트림 자, 제가 이거 다시- 듣고 계시다면 꼭 좀 올려주세요. 제가 다시 파워이장이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에어트립이 아니라면 반드시 메일을 보내주세요. 오직 당신과 에어트립 두 분만 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당신과 에어트립 딱 두 명만 이 방송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네타운19 네.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 제발 아, 부탁드립니다. 상품 좋네요. 상품 좋아요. 컬투쇼 방청권. 좋네요. 언제든지 너무 좋아. 그냥 신청하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시간 될 제가 때. 예. 다음 주 영화 뭐 할까요? 아까 그건 안 되죠. 뭐요? 프로메테우스? 시간이, 예, 그게 프로메테우스는 아직 개봉을 안 했어요. 안 너무 하고 맞죠. 싶은데 그 얘기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 얘기는 꼭 다다음 주인지 다다다음 주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하죠. 네. 다음 주에 뭐 할까요, 영화? 김은종 PD님이 한번 골라주세요. 글쎄, 저는 뭐 은교 한번 할까요? 이게 볼까요 그럼? 보면 좋죠. 은교 지금 다들 내려가서 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은교 내려가서 못 볼걸요? 은교가 이제 내려갔어 거의. 그래서 하는 데가 거의 없어서 보기 힘들 텐데. 저는 뭐 봤는데. 그러면 네. 도네맛? 도네맛 보셨어요? 도네맛 좋네요. 봅시다. 도네맛? 좋아. 도네맛 꼭. 보고 저도 안 봤어요 사실은. 도네맛 네. 갑시다. 도네맛이 평가가 되게 엇갈리더라고요. 아니면 이번에는 그 임상수 감독의 영화를 가지고 얘기한 것도 방법이죠. 도네맛을 가운데 놓고 예, 그래요. 예. 다 볼 필요는 없고 한 두세 개 정도만 봐도 되니까. 뭐 다들 보셨잖아요, 한여 그때 네. 그 난 사람들 다 뭐 봤어요. 이런 거 정도 얘기하면 되니까 그럼 임삼수 감독님의 도네맛을 중심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도네맛 평가가 좀 엇갈리지만 저희는 뭐 저희도 엇갈리겠죠. 좀 뭐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감독은 아니에요. 바람난 가족 정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역시 그때 그 사람들 이런 거 싫어해. 그때 그 사람들에선 일단 명백히 안 잤거든. 그 여대생과 그 가수가 명백히 그 사람과 자지 않았어. 아니 그런 건 저 MBC 라디오 격동 50년 들으면 되지. 뭘 영화를 보고. 하여튼 그럼 다음 시간에 그 도네맛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럼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아.